ABT는 한국 무용수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발레단인데요. 유니버셜 발레단 최연소 수석무용수로 활동했던 강혜나 발레리나가 한국인 최초로 ABT에 입단한 이후 서희 발레리나, 안주원 발레리노가 수석무용수로, 박선미 발레리나, 한성우 발레리노가 솔리스트로 차례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발레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의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스테이지 파이터 해외 코치진의 무용단을 알아보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발레 코치 한성우 발레리노가 거쳐간 해외 무용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우 발레리노는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BT는 1939년 설립된 세계적인 클래식 발레단으로 2006년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립 발레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등 발레의 정수를 담은 대표적인 클래식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발레단입니다. 또한 ABT는 한국 무용수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발레단인데요. 유니버셜 발레단 최연소 수석무용수로 활동했던 강혜나 발레리나가 한국인 최초로 ABT에 입단한 이후 서희 발레리나, 안주원 발레리노가 수석무용수로, 박선미 발레리나, 한성우 발레리노가 솔리스트로 차례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발레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미국 발레는 20세기 초반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발레리스 발레단의 미하일 포킨과 조지 발란신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발레가 태동하던 1940년 루시아 체이스, 리처드 플레전트, 루돌프 오드와인 등 이 3인이 주축이 되어 미국 최초의 발레단 발레 시어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발레단을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아메리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80년 ABT의 전 수석무용수였던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예술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ABT의 전통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고전 발레 작품을 재현하고 재해석하는 한편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공동 예술감독이 된 제인 헤르먼과 올리버 스미스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전통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ABT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이후 ABT에서 가장 오래 예술감독을 맡았던 케빈 맥킨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술감독이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맥킨지가 ABT의 차기 예술감독으로 거론되던 시기는 미국이 국가적으로 재정난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ABT는 공연과 투어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을 통해 희망과 활력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맥킨지는 ABT의 차기 예술감독으로 거론되었지만 실제로는 워싱턴 발레단의 후계자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즉 ABT 감독직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 자리를 맡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맥킨지는 2004년 ABT의 공식 발레 학교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스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ABT의 가장 큰 강점이 무용수의 다재다능함이라고 보았는데요. 사실 그는 처음에 이 학교 설립을 반대했었습니다.
ABT는 개성이 풍부한 무용수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획일적인 스타일로 길들여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ABT의 교육 시스템이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무용단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옷처럼 무용수들이 필요할 때 학교 스타일 옷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본 것이죠. ABT는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뛰어난 무용수들을 배출하였으며 한국인 무용수도 그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성우 발레리노는 현재 ABT의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성우 발레리노는 2010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로서는 최초로 입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1등 없는 2등을 4명의 무용수들이 공동 수상했으며 한성우 발레리노가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잔 콩쿠르 입상 후 그는 희망하는 무용단을 적어낼 기회가 있었고 1순위로 영국 로열 발레단을 선택했습니다. ABT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한성우 발레리노는 로열 발레단에서 1년 연수를 받으며 경험을 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ABT는 그가 로열 발레단에서 연수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까지 총 2년을 기다린 끝에 한성우 발레리노를 ABT 단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성우 발레리노는 ABT에서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았고 22-23 시즌은 시작과 함께 솔리스트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던 케빈 맥킨지는 2020년 말, 그러니까 한성우 발레리노가 솔리스트로 임명되던 시기에 ABT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전 수석 무용수였던 수잔 좌페가 예술감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현재까지 ABT를 이끌고 있습니다. ABT는 지난 80년간 45개국에 480곳이 넘는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수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등 여전히 세계 최고의 발레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파 코치 한성우 발레리노의 무용단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세계적인 무용단에서 활동하며 더 넓은 무대에 서보고 싶은 무용수라면 저희 댄스 플래너를 통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파의 코치진의 무용단을 알아보자 시리즈는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